구독, 좋아요. 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재산이 논란입니다. 이게 단순히 뭐 돈이 많다 이게 아니라요. 환율을 잡아야 하는 외환 당국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장이 될 사람이죠. 이번에 총재 후보자니까. 네. 근데 재산 82억 중에 절반 이상이 외화랍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외환 당국 수장이 이해 충돌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신현송 앞서 지난주에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다룬 게 이 신현송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큰 우려 없다 이런 식으로 고환율 사태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큰 우려가 없을만 했네요. 본인은 큰 우려가 없을만 했네. 이거 보니까. 그렇죠. 호재죠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지금 내용 보면 이게 단순히 뭐 재산 규모가 많다 이게 아니라 금융자산의 93%가 외화라는 것이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환율이 더 오르면 본인의 자산 가치는 오히려 증가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결정하고 심지어 환율에도 개입하고 심지어는 뭐 기준금 그 여러 가지로 지금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자리에 총 그쵸. 책임자에 있는 그쵸.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의 자산이 지금 외화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이해 충돌의 우려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물론 뭐 이분이 뭐 본인의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고 이렇게까지 비약하기는 그렇게 한 건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예. 그렇죠. 근데 외환 당국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도 국제통화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예. 이 지금 외환 당국 특히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 총재라고 한다면 사실 정책의 결과보다는 그 정책의 신뢰 문제에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정책을 하느냐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는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신뢰 문제가 구조적으로 지금 대치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뭐 IMF 이런 데서도 국제통화기금이나 이런 데서도 단순히 그 지금처럼 수장이 아니라 임원급이라 하더라도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해충돌 문제로 청문회가 벌어지고 자르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예. 근데 이미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이 폭등한 상황에서 임명된 그 한국은행 총재가 본인의 자산이 이렇게 90% 이상이 다 외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점은 무슨 급하게 지금 당장 띄우라고 해갖고 임명시킨 것도 아닌데 아니죠.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기본기도 안 갖추고 이렇게 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기본기도 안 갖춘 사람이 오자마자 고환율 사태에 대해서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는 발언이나 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거는 예. 조금 커버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커버? 그러니까 저는- 신현송 후보자의 커버? 예.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장 자체가 우리나라의 환율 방어 능력을 의심하는 순간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제가 아까 라면을 사재기로 그렇죠. 들었었잖아요. 예. 라면 사재기를 예시로 들었었는데 정부가 특히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 지금 큰일이다 라고 공표하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이 간접적으로 읽고 확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희가 공표한 꼴이 돼버려서 이 나라의 환율이 훨씬 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훨씬 더 빠르게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앉았든 간에 한국은행 총재는 문제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해야 되는 건 맞긴 합니다. 근데 그때 그 발언으로 환율이 더 올랐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오히려 그쵸. 외환당국 수장의 인식이 굉장히 좀 옳지 못하다, 그쵸. 정상적이지 않다 이러면서 이 시장에 대한 네. 불안감이 생기다 보니까 환율이 더 올랐다는 분석까지 나오곤 합니다, 실제로. 근데 뭐 만약에 불안하다고 하면 아마 더 폭락했을 거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신현송 이 후보자를 두둔하고 싶지는 않은 게 신말로 닥치고 있었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해가지고 과거에 IMF 때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고 이틀 뒤에 IMF 터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당국에서는 오히려 다른 본인이 달러 유동성, 그러니까 통화 유동성의 그 전문가가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이거든요. 네. 그럼 물밑에서 한국은행 총재로서 내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우리나라의 그 환율 방어를 어떤 식으로 이뤄낼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지금 문제 없다라고 발언하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죠. 네,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을 읽으면 돈이 보인다. 펜앤 경제 TV. 월화수목금 오후 4시 라이브 4. 경제의 핵심만 쏙쏙 경제 픽설. 주식 시장을 읽는 눈 머니 인사이트. 투자의 맥을 한 방에 박상규의 투맥. 글로벌 투자 시그널. 세계를 보는 눈. 기업가 정신의 재발견. 기업가 열전 영웅시대. 당신의 통찰이 수익이 되는 시간 라이브 4. 매일 오후 4시에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